횟집 소녀와 물의 철학. 탈레스와 나누는 물의 대화. 제8편 북끝에서 흐르는 도. 일주일 후 삽시도 횟집에는 특별한 분위기를 풍기는 손님이 찾아왔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자리가 있을까요? 네, 어서 오세요. 수정이 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이곳 바다가 참 아름답군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치 먹으로 그린 산수화 같습니다. 산수화요? 수정이 호기심을 보였다. 네, 저는 서예와 수묵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김봉규라고 합니다. 수정은 그의 모습에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다. 서예를 하시는군요. 정말 멋진 일이세요. 김봉규가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붓을 잡아왔지만 아직도 물의 신비를 다 깨닫지 못하겠어요. 물의 신비요? 서예와 수묵화는 결국 물의 예술이거든요. 먹도 물에 갠 것이고 붓도 물을 머금어야 하고 종이도 물을 흡수해야 비로소 글씨와 그림이 탄생하죠. 이때 탈레스가 들어왔다. 이제는 일상이 된 오후 방문이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만남이 있을까요? 탈레스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서예가 선생님이 오셨어요. 물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김봉규가 탈레스를 보더니 깊이 인사했다. 혹시 그 유명한 탈레스이신가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술가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김봉규가 가방에서 작은 벼루와 붓, 그리고 한지를 꺼냈다. 말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는 벼루에 물을 조금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검은 먹물이 물과 만나면서 서서히 농도를 더해갔다. 보세요. 이 과정 자체가 물의 철학입니다. 김봉규가 먹을 갈며 말했다. 먹은 딱딱하지만 물을 만나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물의 양에 따라 진하기도 하고 연하기도 해요. 수정이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정말 물이 먹을 변화시키는군요. 그뿐만 아닙니다. 김봉규가 붓에 먹물을 묻히며 계속했다. 붓도 물을 머금어야 살아있는 선을 그을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붓은 그냥 털뭉치에 불과하죠. 그는 한지 위에 붓을 올렸다. 처음에는 진한 선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물기가 줄어들면서 연한 선으로 변해갔다. 이것을 농담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붓질에서 진한 것에서 연한 것까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죠. 탈레스가 감탄했다. 마치 물의 깊이에 따라 바다색이 달라지는 것과 같군요. 맞습니다. 김봉규가 눈을 반짝였다. 동양 예술에서는 이런 변화를 기운생동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기운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수정이 궁금해했다. 그 기운이 물과 관련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붓끝에서도 기운이 흘러가야 해요. 억지로 그으면 죽은 선이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살아있는 선이 됩니다. 김봉규는 종이 위에 라는 글자를 써보였다. 그런데 그 글자는 마치 실제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와, 정말 물 같아요. 수정이 감탄했다. 서예에서는 의제필선이라고 합니다. 뜻이 붓보다 먼저 가야 한다는 거죠. 물을 쓰려면 마음이 먼저 물이 되어야 해요. 탈레스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예술가는 자신이 표현하려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물을 그리려면 화가가 물이 되고 물을 쓰려면 서예가가 물이 되어야 해요. 수정이 흥미롭게 물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물이신가요? 김봉규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아직 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40년간 붓을 잡았지만 아직도 물의 경지에는 한참 못 미쳐요. 물의 경지요? 물처럼 자연스럽고 물처럼 겸손하고 물처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탈레스가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요? 김봉규가 붓을 내려놓고 설명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장애물을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가고 빈 곳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채워요. 예술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서예나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멋을 부리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해요.
빈 공간도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인정해야 하고요. 수정이 한지 위의 글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럼 이 빈 공간들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동양 예술에서는 여백의 미라고 해요. 그리지 않은 곳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하죠. 어떻게요? 김봉규가 새로운 종이를 꺼내서 간단한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 보였다. 그런데 물고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 물고기만 그렸지만 주변의 빈 공간이 물을 나타내죠. 실제로 물을 그리지 않았지만 물고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물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요. 탈레스가 감탄했다. 놀랍군요. 물을 그리지 않고도 물을 표현하다니. 이것이 바로 무이무불이의 정신입니다.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죠. 수정이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럼 때로는 그리지 않는 것이 더 강한 표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겸손한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해요. 김봉규가 이번에는 라는 글자를 써보였다. 붓의 움직임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았다. 도라는 글자 자체도 길을 뜻하지만 동시에 흘러가는 것을 의미해요. 물이 흘러가는 길이 곧 도인 거죠. 탈레스가 흥미롭게 물었다. 그럼 제가 말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것과 도가 연결되는 건가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도가 이를 낳고 일이 이를 낳고 이가 삼을 낳고 삼이 만물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 시작인 도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수정이 호기심을 보였다. 그럼 예술을 통해서도 도를 깨달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붓을 통해 물의 정신을 체득하고 그것을 통해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김봉규가 또 다른 종이에 간단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산, 물, 나무. 모든 것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한 필치였다. 보세요. 이 그림에서 산은 물의 고체 상태이고 구름은 물의 기체 상태이고 강은 물의 액체 상태예요. 결국 모든 것이 물의 변화된 모습이죠. 수정이 감동했다. 정말 탈레스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모든 것이 물의 다른 모습이군요. 탈레스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예술가는 물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자신도 물의 한 형태로서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군요.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김봉규가 감탄했다. 예술가도 물이고 작품도 물이고 감상하는 사람도 물이니까 결국 물이 물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죠. 수정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다. 그럼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도 제 안의 물이 작품 속의 물과 공명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은 기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봉규가 마지막으로 이라는 글자를 썼다. 그 글자는 마치 가슴속 깊이 흐르는 감정 같았다. 마음도 물과 같아요. 고요할 때는 거울처럼 맑고 감동받을 때는 파도처럼 일렁이죠. 탈레스가 감동한 듯 말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한 물의 철학이 예술을 통해서도 완전히 구현되는군요. 그리고 수정이 덧붙였다. 예술을 통해 물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김봉규가 미소를 지으며 붓을 정리했다. 물은 형태가 없지만 모든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술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김봉규가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 떠나기 전 그는 오늘 그린 작품들을 수정에게 선물했다. 이것들을 보면서 물의 정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붓을 잡아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봉규가 떠난 후 탈레스와 수정은 그가 남긴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정말 신기해요. 수정이 말했다. 먹과 물만으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다니. 예술가는 물의 마법사 같네요. 탈레스가 감탄했다. 보이지 않는 물의 정신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내니까요. 선생님, 그럼 저희가 나누는 대화도 일종의 예술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생각과 말도 물처럼 흘러가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니까요. 그날 밤 수정은 김봉규가 남긴 작품들을 벽에 걸어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간단한 선들과 점들이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세계가 신비로웠다. 일기장을 펼쳐들고 썼다.
오늘 서예가 김봉규 선생님을 만났다. 예술도 결국 물의 철학이라는 것을 배웠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물을 그리려면 화가가 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진정한 창작은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여백의 미학도 놀라웠다. 그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니. 이것은 말과 침묵의 관계와도 같은 것 같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물이 모든 그릇의 모양을 따르듯이 예술도 정해진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는 말씀도 인상적이었다. 나도 언젠가 붓을 잡아보고 싶다. 물의 정신을 직접 표현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 마음도 물처럼 자연스럽고 겸손하게 흘러가게 하고 싶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반사된 달빛이 마치 하늘에서 바다로 흘러내리는 은빛 붓질 같았다. 자연 자체가 가장 위대한 예술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